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로나19 시대에서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설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 발표할 팀 오늘보다의 노수정 이모빈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서론, 이론적 배경으로서 오리엔탈리즘, 코로나 위기 속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적 역량을 강화하는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전염병은 여러 차례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그 어느 시대보다 세계화가 촘촘해지고 국가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고 사람들이 연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타 인종에 대한 혐오와 적대로도 이어졌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혐오와 적대가 오리엔탈리즘과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의 본질은 이분법에 따른 타자화입니다. 타자화는 국가들을 서구화된 집단과 그 외 집단으로 차별화시키고 그 외 집단의 정체성을 서구식으로 재구성하는 인종적 서열화 과정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이러한 타자화는 서구와 비서구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비서구와 비서구의 관계에서도 발현되었습니다. 서구는 비서구를 타자화하면서 코로나19를 아시아 국가만의 바이러스로 인식했고,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타자화하면서 코로나19를 공중위생이 형편없는 국가의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이 아닌 세계 시민 간의 공존과 초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와 시민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의 정치를 넘어서 협력과 공존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제안서는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살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오리엔탈리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계 시민 간의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이론과 역사의 차원에서 짚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서구의 지성사는 이분법과 뗄 수 없었습니다. 이성과 감성, 정신과 육체, 남성과 여성, 사회와 자연, 문명과 야만,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백인과 흑인과 같은 대립항을 두고 서구인들은 전자를 우월한 것으로 후자를 열등한 것이나 신비로운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 저널리스트이자 철학자인 에드워드 사이드는 그의 저서인 오리엔탈리즘에서 서양과 동양에 있어서도 이분법과 권력이 작용한다고 폭로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서양인들의 근대화론은 근대화된 서구와 그렇지 못한 비서구를 단선적인 역사 발전 경로의 시간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서양은 이성과 문명의 장소로, 그리고 동양은 야망과 신비의 공간으로 표상되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의 이분법은 영국 헤게모니 위기 속에서 팽창하던 열강들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비서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식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헤게모니가 미국으로 이양되면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은 폐기되었지만 미국 주도의 발전국가 담론을 통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분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달성해야 할 이상향으로서 문명인 선진국 서구와 대립항인 야만으로서의 개발도상국 비서구 프레임으로 오리엔탈리즘은 그 형태만 달리해서 기능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이드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은 서구가 비서구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상호작용과 실천 속에서 생산되고 그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리엔탈리즘은 권력을 가진 서구인들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 아래 있는 비서구인 또한 예속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개화기 일본이 타라 입구를 자신의 길로 제시한 것이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이 조국을 근대하고자 했던 것, 즉 서구화하고자 했던 것은 동양으로부터 벗어나 역사적 발전을 통해 서구가 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으로 호명된 주체들 사이의 배타적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동양보다 언제나 문명국이어야 했고, 동양의 국가들은 서구와 일본을 추격하는 존재이자 서구화를 통해 동양이 아닌 국가가 되고자 했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이 부추기는 서구와 비서구의 갈등, 그리고 비서구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코로나19를 아시안의 것으로 중국인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서구 국가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방관하다가 선제적인 방역에 실패했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맹비난하면서 정치적인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위기 속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오리엔탈리즘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리엔탈리즘은 야만적인 동양과 그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근대화된 서구로 향하고자 하는 양상에서 드러납니다.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비서구와 서구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비서구 지역 내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비서구를 향한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구인들은 코로나19를 자신과는 상관없는 비위생적이고 박쥐를 먹는 신비로운 아시아인의 질병으로 여깁니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방역은 납득할 수 없는 마스크 문화와 권위주의적인 이념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는데요. 이렇게 아시아를 야만과 질병의 온선지로 생각하는 행위는 굉장히 정당한 듯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서구 지역 내에서도 오리엔탈리즘적인 양상이 보입니다. 많은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코로나19는 우한 폐렴이자 비위생적인 중국에서 발생한 질병입니다. 이는 감염 역학적 지식과 무관한 해석이지요. 오히려 이는 야만과 개도국으로 표상되는 동양의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하여 대입한 결과물입니다. 중국 또한 중화주의적 사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공적 방역 성과가 오직 자신의 체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와 비서구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야만적인 동양의 상과 서양 혹은 근대화된 자국의 상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구별짓기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초국가적인 협력 대신에 민족적 우월감을 강조하게 만들었고 타국에 대한 비방과 혐오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WHO 친중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초국가적인 협력을 방해했고 한국에서는 중국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확산되기도 하였지요. 이에 고용 유지 등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 분담 관련 논의나 초국가적인 협력에 대한 논의는 과소화되었습니다. 결국 허구적인 비난만 남게 되었지요. 따라서 담론장을 왜곡하고 세계 시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오리엔탈리즘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회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 간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의 공존에도 반드시 요구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서 코로나19 속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시민적 역량을 강화하는 세계 시민 교육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은 민족해방운동가 사이드를 비롯한 제3세계의 지식인들에 의해 비판받아 왔지만 세계의 시민사회에 의해 극복되기보다는 끝없이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리엔탈리즘에 의한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증폭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반복과 단절하고 갈등의 재생산을 멈추기 위해서는 세계의 시민사회가 성장하여서 이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짚었듯 오리엔탈리즘을 둘러싼 현실은 행위 주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됩니다. 로이 바스카에 따르면 그러한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장인 사회를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개인이 행위하는 구조, 관행, 관습의 총체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상호작용은 언제나 사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바스카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전제된 구조적, 인식적 제약인 행위 양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변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회 변화는 사회 구조, 관습, 관행의 총체를 반영하는 행위 양식의 변형에 달려 있고 행위 양식에 대한 대항적 지식과 기술은 해방적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로부터 세계 시민 교육이 시민사회의 성장과 오리엔탈리즘에 대항할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단초를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역사적으로 왕정에 대항한 경험이 부재하고 해방 이후로 긴 독재 정치를 경험하면서 이미 전제된 사회의 행위 양식을 비판하고 대안을 밝힐 시민사회의 충분한 역량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오리엔탈리즘과 중국인 혐오와 같은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인의 언동 등에 시민사회가 대항하는 대신 동조하면서 세계 시민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전제된 사회의 행위 양식에서 이탈하고 대안을 밝혀나갈 역량을 강화할 전략이 요구됩니다. 윌리엄 골스턴에 따르면 사회개혁을 지향하며 보편의 권리를 고민하는 실천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지식과 시민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민교육이라고 합니다.
시민적 지식은 시민적 권리의 내용과 역사, 정부의 작동 원리, 정책의 결정 과정, 사회적 현안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식입니다. 이러한 시민적 지식은 시민의 형성사를 비롯한 역사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에 관한 기본적 지식, 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담론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습으로 습득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취업과 대입 중심의 교육 체계를 혁신해서 시민적 지식에 관한 교과를 편성하고 시민의 역할에 동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정보를 해석하고 공적인 토론을 벌이며 자신과 같은 입장을 가진 그룹을 조직하고 스스로의 주장을 펼치는 능력인 시민적 기술의 양성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민적 기술은 토론과 논술과 같은 경험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캠페인을 벌이거나 입장문을 제작하는 등의 현장 활동을 교육 체계에 반영하여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합의를 거치면서 특정한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공적인 대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입장을 실현하는 과정은 시민이 사회를 변형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고 나아가 실제로 사회의 변화를 만들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교육은 단지 제도화된 교육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을 포괄하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제도 밖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적 지식에 관한 세미나를 조직하고 이로부터 대안적 입장을 제출하는 실천을 벌여나갈 기회를 마련하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교육은 보편의 이해와 권리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협동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실천을 벌여나갈 시민들의 연대를 추동합니다. 다시 말해 타라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코로나19를 해결할 초국가적 협력의 방안을 고민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교육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지점에서 시민교육은 세계 시민의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는 장치이자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요컨대 코로나19 위기에서 세계 시민의 공존은 보편의 권리를 밝히고 사회의 변화를 만들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필요한 것이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공존의 방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시민사회의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청소년 사이버 환경 포럼 팀 오늘보다의 노소정 이무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